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4월 Nature Communications에 공개된 커피 전기화학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블랙커피에 전극을 넣고 전압을 훑으면 농도와 로스팅 정도라는 맛에 두 축을 분리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 업계는 1950년대부터 센서리 평가를 넘어서는 정량 측정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굴절계와 색측정기는 보급됐지만 한 잔의 커피가 가진 화학적 차이를 현장에서 직접 읽는 도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커피가 어려운 이유는 한 잔 안에 들어있는 화학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향과 질감을 잘 느끼지만 반복성과 비용의 문제가 있고 굴절률은 전체 용질량을 추정할 뿐 어떤 성분 차이가 맛을 바꾸는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굴절률은 커피가 얼마나 진한지에 대한 좋은 실무지표지만서로 다른 성분이 같은 굴절률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순환전압전류법은 커피가 전기장에 반응하며 흘리는 전류를 읽기 때문에 농도뿐 아니라 조성 차이까지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음료 안에 녹아있는 고형분 비율 즉 TDS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흔히 1.35% 전후의 농도와 약 20% 추출 수율이 균형 잡힌 필터 커피의 기준점으로 쓰입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이 농도를 전기화학 신호로 읽으려는 시도입니다. 실험 흐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커피에 새 전극을 넣고 전압을 정해진 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기록합니다. 연구진은 개별 분자를 하나씩 찾기보다 수소, 발생 직전의 집합적 전기화학 반응이 커피의 농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았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수소 발생 직전 영역입니다. 이 구간의 전류 또는 전하량이 커피 농도와 선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특정 향미 성분 하나가 아니라 커피 전체 조성의 집합적 반응을 농도 지표로 활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논문의 선형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지수화했습니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소 발생 전 특징 구간의 신호도 함께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전류값보다 같은 조건에서 보정했을 때 TDS를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전극 표면에 축적되는 물질을 분석해 고카페인과 오오카페오 일킨산 같은 커피 성분이 백금 표면에 잘 흡착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장점은 한 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전체 조성이 만든 전극 표면 변화를 신호로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전극 오염은 측정을 망치는 문제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반복 스캔에서 신호가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로스팅 색의 단서로 사용했습니다. 농도는 첫 신호에서 로스팅 색은 신호 억제 패턴에서 읽는 구조입니다. 반복 측정을 하면 전극 표면에 커피 성분이 쌓이고 다음 스캔의 신호가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이 감소를 버리지 않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로스팅 색이 달라지면 커피의 화학 조성도 달라지고 그 차이가 전극 오염 속도와 신호 억제에 반영됩니다. 논문에서 직접 로스팅한 샘플은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라이트부터 다크 로스트까지를 포함했고 전체 원두색은 아그톤 75.8에서 55.7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아그톤 값은 낮을수록 더 어두운 로스팅을 뜻합니다. 커피의 맛을 설명할 때 농도와 로스팅 색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농도는 음료가 얼마나 진하게 느껴지는지와 연결되고 로스팅 색은 산미스맛 바디감 같은 풍미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두 축을 분리해서 측정한다는 점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커피 농도와 로스팅 색을 서로 다른 장비로 봅니다. 이번 방식은 전기화학 실험 하나로 두 정보를 동시에 얻으려는 접근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커피, 조성 변화가 만든 반응 차이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정확한 제목은 Direct Electrochemical Appraisal of Black Coffee Quality Using Cyclic Voltammetry입니다. 제목은 다소 길지만 핵심 단어는 명확합니다. 전기화학으로 블랙커피 품질을 직접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측정은 센서리 평가에서 출발해 굴절계와 색측정계로 발전해왔습니다. 2026년의 이 논문은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읽어 강도와 로스팅 정보를 함께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데이터 처리는 피크 하나를 찍는 것보다 특징 구간의 전하량을 적분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보정식은 논문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극 면적과 장비 스캔 조건에 맞춰 각 실험실에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처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커피 자체가 충분히 전도성을 갖고 있고 pH도 완충 범위 안에 있어 별도 전해질이나 완충액 없이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정밀 장비와 세척 프로토콜로 변수를 통제합니다. 매장에서 쓰려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장비 가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극 표면 상태 온도 반복 사용 오염을 얼마나 쉽게 보정하느냐입니다. 논문에서 커피 추출액의 전도도는 대략 2에서 3mSm/cm 범위였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커피가 별도 전해질을 넣지 않아도 전기화학 측정이 가능한 매질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방법은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 상태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논문은 블랙커피에 초점을 맞췄고 우유나 시럽이 들어간 음료는 아직 같은 방식으로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논문에서 특히 강한 장면은 블라인드 샘플 테스트입니다. 같은 목표색으로 볶은 4배치 중 하나가 로스터의 품질 관리에서 탈락했는데 굴절률과 색 분석으로는 구분이 어려웠고 CV 신호에서는 샘플 1이 통계적으로 달랐습니다. 4개의 블라인드 샘플 중 로스터가 거절한 배치는 샘플 1이었습니다. CV의 첫 번째 스캔 전하량은 이 샘플을 나머지와 구분했고 통계적으로도 P값이 0.0039보다 작았습니다. 단순 농도 측정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조성 정보를 읽었다는 뜻입니다. 매장 적용은 컵에 바로 꽂는 도구보다 소량 샘플을 넣는 전극셀 형태가 먼저 현실적입니다. 측정값이 매장 표준 범위를 벗어나면 다음 추출해서 분쇄도나 물량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로스터가 제공한 4배치 중 목표는 약 93아그톤이었습니다. 샘플 1은 98.9아그톤으로 너무 밝게 볶였고 실제 관능 평가에서도 탈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CV가 이 샘플을 블라인드 조건에서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기화학 원리는 다른 음료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커피에서 통하던 특징 구간과 보정식이 차나 와인에 그대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장 가능성은 크지만 음료마다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대중 콘텐츠로도 강합니다. 전극 커피 그래프라는 시각적 요소가 분명하고 맛을 전기로 읽는다는 문장이 직관적입니다. 다만 과장해서 혀를 대체한다고 말하기보다는 품질 관리 도구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기술은 오픈 하드웨어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가 장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극 상태 확인 배경 보정 기준 샘플 관리까지 소프트웨어가 잡아줘야 실제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혀를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향여운 질감 같은 복합 경험은 여전히 사람이 잘 봅니다. 대신 CV는 매번 같은 기준으로 농도와 로스팅 관련 화학 신호를 빠르게 확인하는 품질 관리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논문은 7명의 공동저자가 참여한 학제간 연구입니다. 전기화학 측정 표면 흡착 해석 통계 분석 실제, 로스터리 샘플 검증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커피라는 일상적 주제를 다뤘지만 연구 설계는 꽤 치밀합니다. 이번 연구의 메시지는 맛을 완전히 숫자로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맛에 영향을 주는 일부 화학적 축을 현장에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량화는 감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개선의 기준을 만듭니다. 상용화의 관건은 논문 결과를 다양한 현장 조건에서 반복해도 같은 결론이 나오느냐입니다. 그 다음은 장비보다 전극 카트리지 세척 보정 앱 UX가 중요해집니다. 표준화까지 가려면 여러 로스터리의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하드웨어보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더 흥미롭습니다. CV 곡선에서 특징을 자동 추출하고 전극 오염과 온도 변화를 보정하며 매장별 기준 범위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가치는 커피 맛을 단순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이미 감각으로 알고 있던 차이를 현장에서 반복 가능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블랙커피의 농도는 수소 발생 직전 전기화학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스캔에서 생기는 신호 억제는 로스팅 색과 조성 차이를 보여줍니다. 셋째, 상용화의 핵심은 전극 재현성과 보정입니다.